네, 11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스트링 클래스예요. 자, 제가 이번에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트링 클래스라는 것은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문자열이다. 우리는 문자열에 익숙합니다. 매우 익숙하죠.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문자열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문자열을 통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표현은 익숙하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자열의 표현은 전통적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이거를 아주 좀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편하게 좀 문자열을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문자열의 표현을 갖다가 클래스로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자열의 표현이 골칫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골칫거리냐라고 저는 이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골칫거리라서 골칫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기능에 비해서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골칫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못 쓸 정도로 골칫거리다 이게 아니라 불편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불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골칫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우리들의 선배가 고민했었던 그런 그 고민거리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칫거리라는 거는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컴퓨터 공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러니까 문자열 표현이 얼마나 그 좀 까다롭고 그 또 참 번거로운 일인지를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자바에서는요. 그러한 골칫거리의 해결을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스트링 클래스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쉽게 문자열을 사용할 경우에 자동으로 그것이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화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문자열 표현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자, 문자열을 제가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문자열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이 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언어는 이러한 문자열을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string 각각의 문자가 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 약속된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를 그냥 메모리 공간에 딱 저장하는 그런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담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인스턴스는 바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 실행하면서 큰 따옴표 이용해서 문자열 표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쓰는 족족이 스트링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 안에는 여러분이 표현한 문자열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문자열을 선언할 수가 있냐면 제가 뭐 A, B, C라는 문자열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ABC라는 문자열을 선언을 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인스턴스화 되고요. 예,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저장이 되고 이 문자열이 그 쓰여진 위치에 이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장을 구성할 수 있냐면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string 참조 변수 str은 ABC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str이라는 것은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에 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인스턴스가 생성된 다음에 이것이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니까 이 참조 값이 반환이 되어서 str에 저장이 가능한 것이죠. 예, 타입이 같으니까. 따라서 이 str이라는 참조 변수는 abc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를 참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앞으로 그 문자열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그 동작을 합니다. 제가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트링 제가 str1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AAA라고 썼습니다. 그럼 AAA를 담고 있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참조값이 str1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스트링 str2는 또 abc.
ABC가 아니라 또 AAA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AAA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STR2가 이것을 참조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무엇이 가능하냐면, 자, 이렇게 AAA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름을 제가 잘못 정했습니다. A라고 부를게요. 자, str1이라는 참조 변수가 얘를 참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str2가 얘를 참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걸 왜 썼냐면요. 자, 이 안에 저장된 데이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하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트링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그 안에는 문자열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 문자열 정보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도록 스트링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리켜 상수 인스턴스다, 상수다, 상수화된 인스턴스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문자열 정보를 바꾸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것이,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이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을 더 제공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바꾸지 못하도록 했냐면요. 자, 일단 문자열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선언해서 사용하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문자열 선언이 너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문자열 선언이 될 때마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바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성능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가 뭐냐면, 스트링 클래스라는 것이 매번 생성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AAA라는 문자를 그냥 메모리 공간에 단순히 올려놓을 것이지 이걸 인스턴스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그것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문자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바는 그것을 일단 목적으로 해서 스트링 클래스를 정했는데, 스트링 클래스를 기반으로 인스턴스 문자 표현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문자열 인스턴스 생성이 너무 빈번하니까 인스턴스 생성되는 횟수를 좀 줄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스트링 인스턴스 안에 존재하는, 자, 첫 번째, 스트링 인스턴스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 바로 얘기하고 둘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인스턴스,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문자열 데이터를 구성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전에 생성된 인스턴스의 참조값만 그냥 반환을 시키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사실 문장으로 써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흐름이 끊길까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시 한번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리를 제가 잘 못했으니까. 자, 스트링 str1은 이번 abc라고 하겠습니다. 읽기 좋게 abc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str1이라는 참조 변수가 문자열 abc를 담고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를 참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또다시 스트링 str2는 abc다 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에는, 자, abc라는 문자열 정보를 담아서 생성된 스트링 인스턴스가 존재하죠. 자, 이 경우에는 이거 또다시 생성하지 않고 이미 생성되어 있으니까 이 문자열을 담고 있는 인스턴스의 참조값만 그냥 반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str1도 얘를 참조하게 되고 str2도 얘를 참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분명 이렇게 하면은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수, 문자열 정보를 담고 있는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되지 말라고 스트링 인스턴스의 데이터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변경을 허용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 str1을 통해 가지고 a, b, c에서 c라는 문자를 d로 싹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str2는 나는 처음에 가리킬 때 a, b, c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실제로 출력을 해봤더니 a, b, d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즉 둘 양쪽 간에 어떤 합의가 있지 않고서의 문자열 변경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변경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참조할 경우에 하나 인스턴스를 두 개의 참조 변수가 참조할 경우에. 근데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str1과 str2가 각각 서로의 어떠한 인스턴스 abc라는 문자를 담고 있는 인스턴스를 참조하나 하나의 인스턴스를 같이 참조하나 사실상 차이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str1과 str2가 동일한 인스턴스를 참조합니다. 근데 이 str1과 str2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전부예요? abc라는 문자열을 참조하는 것이 전부이지 이 데이터를 갖다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는 것이 전부면은 각각 따로 다른 인스턴스를 가리키면서 참조를 하나 동일한 인스턴스를 하나를 두고 참조하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에서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데이터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인스턴스의 생성이 요구되어질 경우에는 이전에 생성된 인스턴스의 참조를 반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문자열을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골칫거리인 문자열의 처리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실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래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바는 큰 따옴표로 묶여서 표현되는 문자를 모두 인스턴스화한다. 그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str1, str2를 선언을 할 경우에 두 개의 문자열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문자열이 일단은 선언이 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얘가 먼저 인스턴스화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실행이 됩니까? hello java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되겠죠. 반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hello java라는 문자열이 아니고요. 문자열 자체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열의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생성된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정도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까지도 유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println이라는 메소드는 인자값으로 스트링, 매개변수로 str 이러한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겠구나. 왜냐하면 스트링 인스턴스 참조값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출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사실은 또 유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println 메소드 호출하면서 문자열만 전달했습니까? 1, 3, 5 이러한 숫자들도 전달을 사실은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1, 4 이렇게 숫자를 전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 둘 이상이다. 데이터의 유형이 둘 이상이다. 그럼 println이 혹시 메소드 오버로딩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예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얘가 인스턴스 생성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int str1, strlen2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문자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점을 찍어버렸어요. 이 점은 이 점의 그 점이 연산자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접근 연산자의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인스턴스의 참조 변수가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자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자열이 선언이 되면 얘는 인스턴스화 되고 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오죠. 즉 그렇기 때문에 접근 연산자의 왼편에 참조값이 오는 그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역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문자열에 의해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렌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환되는 값이 strlen2에 저장이 되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스트링 인스턴스에 저장된 문자열의 내용은 변경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지를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이는 동일한 문자열의 인스턴스를 하나만 생성해서 공유하기 위함이다. 공유를 했을 때 변경이 불가능하면 문제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아실 것이 뭐냐면 실제로 동일한 인스턴스를 참조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코드인데, 자, str1, str2, str3 생성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문자열이 같아요. 얘는 달라요. 그러면
이 둘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동시에 참조할 것이고 str1과 str2가 참조하는 인스턴스는 같을 것이고 str3가 참조하는 대상은 다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조 변수 str1과 str2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하는데,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할 경우에는 데이터 비교가 아니고요. 데이터 비교가 아니고 참조값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것은 참조값 비교입니다. 데이터 비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실행을 실제로 해보시면 참이죠. str1과 str2가 가리키는 인스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인스턴스 참조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물론 str3와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자, 정리해보면요, 스트링 인스턴스의 문자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참조 변수가 동시에 참조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자바에서 문자열 선언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 수는 줄이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